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심볼론 카드 37번, 38번, 39번에 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심볼론 카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반 정도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실전 키워드만 중심으로 빨리빨리 좀 나가볼게요. 매뉴얼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패턴인지 아실 거고, 한글 매뉴얼도 많이 구하실 수 있으니까 실전 키워드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번 카드. 이거는 이제 불일치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남자 여자가 갈라진 이 절벽, 갈라진 틈이 있고 거기 칼이 꽂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기호로 보시면 양자리의 화성, 그 다음에 천칭자리의 금성입니다. 양자리, 천칭자리가 이제 만난 거예요. 천칭자리는 대표적으로 균형, 저울, 그 다음에 관계성에 관한 카드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균형을 맞추고 이런 카드인데요. 또 예술적인 카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타협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양자리는 어떤 카드예요? 공격성, 적극성, 자기중심적, 성질이 급하고 불같고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났으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이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요. 싸움, 냉전, 뭐 충돌, 언쟁, 뭐 불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둘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약간 완전히 이제 관계가,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요 아직 헤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계속 싸우거든요. 이 카드가 뜨면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아직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헤어지는 초기 단계, 계속 싸워요. 이미 신뢰관계나 뭐 그런 파트너의 관계는 깨졌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계약운을 보신 분 카드의 결과자리 이게 나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미 파트너분은 돌아서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래도 이제 좀 여지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카드가 다 너무 안 좋게 나와갖고 일단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주셨는데 계약이 깨졌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업이나 둘이 하는 일 또는 파트너가 필요한 일 등에서 결과자리 이게 나오면요. 깨질 확률이 좀 있어요. 계약이 깨진다던가 동업이 깨진다던가. 그리고 그냥 깨지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상대방이 쟤랑 나는 갈 길이 다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제 이미 끊어준 거죠. 그래서 타협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고 상대방이 이미 나한테 돌아섰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해라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깨라. 대립을 해라. 언쟁을 해라. 공격적으로 나가라. 이런 것도 있지만 매뉴얼에서는요. 타협을 해라라는 그런 키워드도 나와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앞뒤 카드를 보고 그거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느 분이 친구를 만나러 가신다고 하는데 친구분의 상황 카드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친구분이랑 관계는 되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되게 지금 허리가 안 좋으신 상태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시다면 그분이 건강상 허리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의 중추가 갈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건강상으로는 허리가 안 좋을 때도 이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38번 카드 볼게요. 38번 카드는 뱀파이어 카드예요. 양자리와 전갈자리가 만난 거죠. 양자리는 주도적이고 개척적이고 용감하고 대담하고 두려움 없고 뭐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고 충동적이고 뭐 인내심이 없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이제 키워드죠. 전갈자리는요. 그러니까
정가자를 생각하실 때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고 좁은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서 그런데 본인이 한 우물을 파는 깊고 좁게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본인이 되게 깊이 몰입해서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게 공격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합쳐지면. 그래서요, 이 뱀파이어는요,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 뜬 사람은 이제 이런 카드가 어떨 때 많이 뜨냐면요, 많이 참았어요. 이거를 뭐 한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즉흥적인 범죄이거나 뭐 즉각적인 우발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오랫동안 뭔가를 준비했을 때, 되게 오랫동안 뭔가를 숨겨왔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숨겨짐에 이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는 그렇게 참았던 것을 갑자기 폭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의 동업이 뭐 앞에 상황이 이렇게 나왔다. 뭐 앞에 뭐 문제점이나 뭐 상황 카드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쪽의 동업의 상대방이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계약을 깨야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쪽이 오랫동안 참았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걸 계속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카드가 상황에 뜨고 그때 이 카드가 상황에 뜨고 이 카드가 결과에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았던 거를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깨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뭐 상대방 자리에 나오거나 문제점 자리에 나오거나 그러면요, 상대방이 되게 뒤끝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뜨면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져도 왜 스토킹하는 사람들 있죠. 찾아오고 막 밖에서 기다리고 복수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때 이 카드가 꽤 많이 떠요. 그래서 문제점 자리에 이게 있으면요, 이제 복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약간 좋지 않은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 또는 상대방이 굉장히 뭐 분노하고 있는 게 문제다.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게 문제다. 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클린하지 않고 왜 약간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좀 연루가 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1년에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버닝썬이나 뭐 정준영이나 이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보면 그렇게 안 좋은 것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해결 자리에 나오면 드러내라. 오랫동안 이렇게 숨겨왔던 것을 실현해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실현해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실현하고 복수해라. 이게 문제 해결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십자군 카드 보도록 할게요. 양자리에 사수자리의 목성이에요. 이 양자리 다시 한번 하면 적극적이고요. 과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철두철미한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없고 막 뒤끝은 없지만 막 화를 내고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사수자리는요, 낙천적이고요. 이게 목성이 약간 확장을 시키는 별이에요. 토성이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상이 높고 뭐 해외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법이나 뭐 논리적인 거나 시스템, 철학, 의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십자군이라는 게요,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상 명분은 없었지만 그 본인 내에서 명분을 되게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놓고 전쟁을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는 싸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아니면 뭐 철학적 논쟁, 종교적 논쟁, 아니면 논리적인 싸움, 논리적인 설득,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본인의 뜻이 확실히 있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본인의 뜻이 확실히 있고 이 본인의 뜻을 설파하는 방식이 이 양자리의 방식인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논리가 딱 서 있고 행동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요. 이게 약간 소송 붙었을 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법적인 싸움을 하고 이래야 될 때 이제 이 문제가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점은 본인의 논리만 투철하지 주변 상황은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 그게 문제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자기 생각만 빠져 있다는 거, 너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상만 펼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점은 신념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 해라니까 싸움을 해라, 소송을 해라,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라. 또는 공부해라. 철학과 종교와 뭐 논리를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카드가 떴을 때 소송으로 갈 확률이 꽤 있어요. 뭐 예전에 아는 대표님을 이렇게 카드를 섞어서 받으린 적이 있는데 소송 이제 이게 결과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안 좋은 일이 좀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소송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카드가 뜨면 크게는 법적인 싸움, 소송, 뭐 작게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학교 내에서의 각종 회의, 회의에서 뭔가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것들, 회사에서 본인이 뭐 심할서를 써야 되거나 본인이 약간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카드가 꽤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37번, 38번, 39번 카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